안녕하십니까. 바른생각병원 전택수입니다. 이렇게 저명한 심포지움에 연자로 발표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초청해 주신 코세스 및 UBE 연구회 회장님과 대전우리병원 박초롱 병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니포탈 스콥을 이용한 컨트롤 라테럴 어프로치로 케이스 위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유니포탈 스콥은 이 분야의 선구자이신 임강택 선생님께서 PSLD란 명명하였으며 이렇게 많이 불리우고도 있습니다. 유니포탈 디컴프레션 때 제가 사용하는 세 가지 스콥입니다. 길이와 외경, 렌즈각이 서로 달라 쓰이는 목적이 다릅니다. 인트라미널 어프로치에는 3번 8.4mm 스콥을 주로 사용하고 트랜스포라미널 디컴프레션 때는 주로 2번 6.9mm 스콥을 사용합니다. 유니포탈 스콥을 이용한 수술은 여러 경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인트라미나, 파라스파이널,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가 흔히 이용되고 인트라미나도 때로는 동측에서 때로는 반대쪽에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어프로치를 컴바인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어프로치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입시라테랄, 컨트로라테랄, 파라스파이널,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입니다. PSLD는 스콥 내부로 여러 인스트루먼트들이 삽입되어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이스틱처럼 움직여가면서 하기가 편리합니다. 컨트롤 어프로치를 할 때는 반대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오블리크하게 접근을 하므로 디컴프레션을 할 타겟의 위치에 따라 엔트리 포탈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어프로치는 다양한 조합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입시라테랄과 컨트롤 어프로치가 가장 흔히 같이 시행되겠습니다. 유니포탈 바이러테랄 디컴프레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간혹 컨트롤 어프로치를 양쪽에서 시행할 수도 있는데 뒤에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트래버싱 루트와 엑시트 루트를 동시에 디컴프레션 하기 위해서는 인터라미널 어프로치와 파라스파이널 혹은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를 같이 시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입시라테랄, 컨트롤라테랄, 파라스파이널 어프로치를 모두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착의 위치에 따른 어프로치의 선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공식적으로 무작정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것은 포라미널 스테노시스입니다. 엑시트 루트가 포라멘의 인너 하프에서 눌리는지 아니면 아우터 하프에서 눌리는지에 따라 컨트롤라테럴 어프로치가 좋을지 파라스파이널 어프로치가 좋을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컨트롤라테럴과 파라스파이널 어프로치를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PSLD는 요즘 거의 모든 디컴프레션에 이용됩니다.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오픈 수술에 비해 월등히 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 또는 라테랄리시스 스테노시스에서 가장 흔히 시행되는 유니포탈 바이러테랄 디컴프레션입니다. 신경 감압을 위해서 이 정도 라미네이터이면 충분하고 비기너일 때는 양측에서 별개의 수술을 했었습니다. 술기가 익숙해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쪽에서 반대측 감압까지 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입시라테럴보다 디컴프레션이 더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컨트롤라테럴 디컴프레션이 오늘 제가 주로 언급할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컨트롤라테럴 어프로치는 통상적인 입시라테럴 인터라미널 어프로치에 비해 더 충분한 디컴프레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브 아티큘라 포션 및 포라멘의 인너 하프의 디컴프레션이 충분히 가능하고 파셋 조인트의 몰폴로지 때문에 토탈 파셋토토미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관절 손상 없이 디컴프레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도 시행할 수 있고 불필요한 퓨전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컨트롤라테럴 어프로치를 선호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센트럴 또는 라테럴리시스 스테노시스와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같이 있는 경우, 스폰딜로리스테시스 또는 파셋 조인트가 스테이블하지 않은 경우, 파셋 조인트의 오리엔테이션이 C 쉐입이거나 J 쉐입처럼 사지탈 오리엔테이션인 경우, 유압수로 인접 분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증의 경우, superior articular process에서 오리진한 스퍼에 의한 신경 압박의 경우, 물론 이 모든 경우 입시라테럴 어프로치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컨트롤라테럴 어프로치가 제 경험상에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장점은 동시에 3개의 루트를 디컴프레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센트럴과 라테럴리시스, 포라멘의 스테노시스가 있어 보스 S1 및 레프트 L5 루트 컴프레션이 동시에 존재하는 환자입니다. 레프트 L5 엑시트 루트 디컴프레션을 입시라테럴로 시행하면 니얼리 토탈 파셋텍토미가 될 수 있고 파라스파이널로 접근해도 디컴프레션이 쉽지 않은 위치입니다. 동측에서 라이트 S1 루트를 우선 디컴프레션하고 컨트롤라테럴로 들어가면 레프트 S1 루트와 레프트 L5 루트를 동시에 디컴프레션 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보면 프락시말에서 디스탈 또 센트럴에서 라테럴까지 충분한 디컴프레션이 단 하나의 포탈로 모두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컨트롤라테럴 어프로치가 초이스입니다.
전문용어로 1타3P라고 합니다. 세 개의 루트가 모두 만족스럽게 디컴프레션 되었습니다. 컨트라터럴 어프로치를 양쪽 모두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 메디알 1/3 파스텍토미를 시행하면 인컴플리트 디컴프레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충분한 디컴프레션을 위해서는 보시는 정도 파스텍토미가 필요한데 너무 과한 파스텍토미를 할 경우 불안정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를 양측에서 각각 시행하면 파셋 조인트를 프리저베이션 하면서도 충분한 디컴프레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를 시행할 때에는 동측의 라미넥토미를 충분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반대측 라미넥토미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스코프를 커널내로 어드밴스 할 수 있어 엑시트 루트 디컴프레션이 가능하겠습니다. 디컴프레션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입시라테럴 쪽 디컴프레션이 끝나면 반대측 라미나도 버로 필요한 만큼 갈아내고 리가멘트 플라붐을 라미나의 언더서피스로부터 큐렛을 이용하여 디태치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때 리가멘트 플라붐을 떼내지 말고 디태치만 시켜 두라를 안전하게 커버한 후 반대측 라미나와 파셋 조인트를 버로 갈아내면 안전하고 빠르게 본웍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리슨과 큐렛 등으로 리가멘트 플라붐을 제거하고 하이퍼트로피된 SAP를 제거하면 반대측 트래버싱 루트를 볼 수 있고 이후 루트를 보면서 필요한 만큼 포라미너토미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엑시트 루트 디컴프레션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동측의 라미넥토미를 프락시말로 충분히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반대측 라미나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측 라미나의 언더서피스, 특히 이스무스 부위를 충분히 버로 갈아내어 공간을 확보해야 디컴프레션이 용이합니다. 필요하면 오스테오톰으로 SAP의 프락시말 일부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SAP 팁에 붙어있는 리가멘트 플라붐을 떼내는 것이 중요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큐렛으로 잘 제거를 하면 엑시트 루트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시암으로 어디까지 디컴프레션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외측으로 더 깊이 가야 할 때는 특수 제작한 프로텍터를 사용해서 뉴럴 스트럭처를 보면서 버로 안전하게 본웍을 더 하면 되겠습니다. 파셋 조인트가 그림 C처럼 사지탈 오리엔테이션이거나 EF처럼 C, J 쉐입인 경우 디컴프레션을 하다 보면 파셋 바이올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반대쪽에서 디컴프레션을 한다면 파셋 조인트를 프리저베이션 할 수 있습니다. J-shaped 파셋입니다. 동측의 파셋은 건드리지 않고 양쪽 모두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로 디컴프레션 하였습니다. 입시라테럴에서보다 트래버싱 루트를 더 충분하게 디컴프레션 할 수 있습니다. 보스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로 파셋 조인트는 프리저베이션 되면서 만족스러운 디컴프레션이 되었습니다. 본 환자같이 페디클도 짧고 파셋 조인트와 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의 디스턴스도 짧은 컨제니탈 스테노시스의 경우 입시라테럴 어프로치로는 인컴플리트 디컴프레션이 되거나 토탈 파세텍토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를 양쪽에서 시행하면 포스트오프 MR에서 보듯이 파셋 조인트도 보존하면서 충분한 감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술 동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센트럴 또는 레터럴리시스 스테노시스와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의 좋은 인디케이션입니다. 80세 환자로 슬립다운 인저리 후 악화된 라이트 버텀 및 로우 익스트리미티 라디에이팅 페인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던 환자입니다. L4 컴프레션 프랙처에 의한 포라미널 스테노시스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파셋 하이퍼트로피가 아주 심한 상태로 포라멘 전장에 걸친 스테노시스가 보입니다. 퓨전을 하면 좋겠지만 환자의 나이와 척추 상태를 볼 때 장분절 유압이 불가피하여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콘트라라테럴 디컴프레션과 파라스파이널 디컴프레션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반대측에서 접근하여 thickning된 리가멘트 플라범을 제거하고 반대측 라미나를 충분히 벌어 갈고 하이퍼트로피된 SAP 팁을 오스테오톰으로 절골하여 제거하고 페디클의 베이스 일부도 제거하여 인사이드 아웃 포라미노토미를 최대한 시행하였습니다. 라이트 L3 너브루트가 상당히 잘 디컴프레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파라스파이널 어프로치를 추가적으로 더 시행하여 포라멘의 아우터 하프에서 엑시트 루트를 완전히 디컴프레션 하였습니다. 레프트 L3-4 포라멘의 디컴프레션이 충분히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압수로 인접 분절의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협착증의 수술적 치료로 감압술 후 유압수를 연장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환자의 연령과 컨디션에 따라 유압수를 시행하는 것이 곤란할 때도 있어 때로는 심플 디컴프레션만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디컴프레션을 하면서 인스테빌리티를 더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파셋 조인트를 최대한 프리주페이션 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시경적 파셋 스페어링 컨트라터럴 어프로치가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10년 전 L4-5 퓨전 시행했던 병력이 있는 49세 여자로 양측 둔부와 하지에 심한 방사통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엑스레이상 L3-4에 그레이드 1의 스폰딜로리세시스 보이고 MRI에서 시비어 스테노시스 관찰됩니다. 비교적 젊고 요통은 별로 없어 유압술은 연장하지 않고 단순 감압술만 시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파셋 조인트가 J-쉐입이라 메디알 원선드 파셋텍토미로는 인컴플리트 프레션이 될 뿐 아니라 토탈 파셋텍토미가 될 수밖에 없어 다음과 같이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디컴프레션 양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퇴행성 변화는 더 진행되고 불안정성도 악화되긴 하겠지만 환자의 나이가 젊어 몇 년이라도 유압술을 딜레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셋 조인트 시스트는 엔도스코픽 서저리의 발달로 큰 수혜를 보게 된 대표적 질환입니다. 더욱이 스테이블하고 헬스한 조인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트 제거 시 가급적 조인트 바이올레이션을 덜하는 것이 인스테빌리티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컨트라라테럴 어프로치가 더 유용합니다. 과거 L4-5 틸립 시행받았던 46세 여자입니다. 라이트 L3 파셋 조인트에서 오리진한 매우 큰 시스트가 보이고 이로 인한 thickhalsing 및 라이트 L4 너브루트의 심한 컴프레션 소견이 관찰됩니다. 콘트라라테럴 사이드에서 접근하여 시스트 확인하여 유착을 박리한 후 제거하였습니다. 포스트오피 MRI상 시스트 잘 제거되었고 디컴프레션 완전히 되었습니다. 정셔널 프로블럼이긴 하지만 아직 환자의 나이가 젊고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렇게 내시경적 제거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되고 특히 콘트라라테럴로 접근을 하여 파셋 조인트의 바이올레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프라아티큘러 프로세스에서 오리진한 보니 스포어에 의한 오세오스 스테노시스의 경우 동측에서의 접근은 쉽지 않아 파셋 조인트를 불필요하게 과하게 리섹션 해야 하지만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를 한다면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리섹션 할 수 있어 파셋 조인트 바이올레이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L5 SAP의 보니 스포어에 의한 트래버싱 루트가 컴프레션 되고 있는 50세 남자로 1년 넘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로 접근하여 3mm 오스테오톰으로 스포 리섹션 시행하고 캐리슨 펀치로 디컴프레션 하는 영상입니다. 트래버싱 루트가 잘 빠져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포스트오피 CT에서 스포 제거가 아주 잘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 사이 및 인규널 에어리어 라디에이팅 페인으로 내원한 68세 여자입니다. L2-3 라이트 SAP의 스퍼 보이고 이로 인한 라이트 L2 루트 컴프레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스파이널이나 트랜스포라미널 어프로치는 접근이 쉽지 않고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가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반대측에서 접근하여 스포를 포함하여 SAP 팁 일부와 리가멘트 플라범을 제거하여 엑시트 루트가 잘 풀렸습니다. 수루 MRI와 CT상 SAP의 스포가 잘 제거되어 보입니다. 콘트라라테럴 어프로치는 특히 포라미널 스테노시스가 동반된 경우 좀 더 충분한 디컴프레션이 가능하면서 파셋 조인트의 바이올레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퓨전을 시행하기 부담스러운 고령이나 혹은 너무 젊은 환자에서 또 다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니포탈 엔도스코픽 스파이널 서저리로 할 수 있는 수술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장점이 많아 앞으로도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PSLD의 장점은 마치 까도 나오는 양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PSLD는 마치 보시는 포크레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장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오로지 흙 파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어태치먼트를 장착하여 매우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기사도 있을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엔도스코프의 능력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